네, 그러면 오늘 이제 그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이제 그 SCR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좀 먼저 하고, 일종의 OT입니다. OT를 먼저 조금 하고 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전에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 저는 사실 이제 이 분야가 뭐 엄청 오랫동안 하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조금 꽤 몇 년 됐고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이 분야를 계속 해왔는데, 원래 이제 금융권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 책도 저서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ESG 강의, 그러니까 ESG 관련 그 전담 교수, 그리고 이제 기후 리스크 관리 과정, 삼청동 그 금융연수원에 있는 그 강의를 주로 전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국 그린 파이낸스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대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SCR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들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SCR은 이 Sustainability and Climate Risk라고 하는 요 이제 단어의 준말이죠, SCR. 좀 말이 깁니다.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과 기후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 이거를 그냥 퉁쳐가지고 ESG라는 단어를 많이 쓰긴 합니다만, 사실 선진국에서는 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이제 SCR이 지금 그 시행기관이 가프라는 데죠. 가프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금융권에서 그 CFA 자격증과 더불어서 양대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는 FRM을 운영하는 기관이 이제 가프인데, 가프가 2020년에 새롭게 이제 시행하게 된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이런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험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SCR을 주로 이제 그 시험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크게 이제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현재 ESG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비록 업무를 현재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 분야가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어떤 그런 업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체계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업무를 접하는, 업무에 임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좀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제 계기가 되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밸류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또 계기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부기관, 이런 쪽에도 지금 이 기후와 관련된,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업무 또는 규제와 관련된 업무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또 본인도 경력 확장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요 두 번째 정부나 싱크탱크, 비영리 기관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SCR을 또 취득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는 현재는 어떤 지속 가능성이나 ESG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쪽으로 커리어를 체인지하고 싶으신 분들. 그래서 SCR을 자격증을 취득을 함으로써 내가 이만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어떤 전문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 네 번째는 이제 학생이죠. 그래서 그 SCR 커리큘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그 커리큘럼을 학교에서 사실 제공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쪽을 공부를 하고 싶은, 또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싶은 학생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밸류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겠고요.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나는 혹시 1번이다 1번 계세요? 보셨죠? 1번은 이제 현재 하고 계신 분, 2번은 1번이시고, 그럼 혹시 4번, 네, 4번이시고 혹시
3번.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자격증을 이제 취득하려고 계신 분들이고요. 예, 이제 뭐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시험이 1년에 2번 있죠. 4월하고 10월에 2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10월 시험 일정이 이제 이미 나와 있고, 등록 기간이 뭐 얼리가 있고 스탠다드가 있죠. 뭐 얼리 스탠다드는 사실 다 똑같은데 비용만 차이가 나죠. 비용이 한 100불 정도가 얼리로 하면 이제 세이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등록을 한 다음에 시험 내가 이제 정말 며칠 날 시험을 볼 것인지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또 다시 따로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 접수가 따로 있고 시험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자기가 이제 오픈된 그 또 내 일정과 맞춰가지고 시험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혹시 이 중에 혹시 시험 등록하신 분도 계시나요? 선생님은 아직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제 하시려고. 거랑 가격 차이가 너무 나고 네. 맞나 싶어 보니까 7월 31일까지라. 예. 뭐 어차피 얼리는 7월 말까지니까. 네. 그 시험 구조는 이제 시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월 시험에서 약간 좀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원래 이제 시험이 3시간이었다가 이번 10월부터 이제 4시간으로 이제 바뀌고요. 시험 방식은 똑같죠. 컴퓨터 베이스드 테스트로 하는. 그래서 뭐 이런 시험을 요즘 뭐 많이들 보니까 이런 시험으로 뭐 익숙해지신 분들은 시험 방식 자체에 이제 어떤 특별히 이렇게 낯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시험이 원래 그 이전 4월까지는 80문항이었는데 이게 이제 90문항으로 늘면서 시험 시간이 3시간으로 해서 4시간으로 이제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부담이 조금 약간 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어떤 다른 측면으로 놓고 보자면 사실 이제 그 3시간 동안 80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뭐 못 풀 뭐 그런 시간은 아닌데 여유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빠듯하게 시험을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인데 물론 10문제가 더 늘어나긴 했지만 시간이 이제 4시간이라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면 여유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대신 좀 어떤 4시간의 어떤 계속 집중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이제 또 관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90문항이 다 사지선다형이고 비중은 같은데,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사례 문제가, 지난번 4월까지는 사례 문제가 하나였는데, 이제 10월 시험부터 사례 문제가 2개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90문제로 늘면서 2개로 늘어났는데, 한 개의 사례, 그러니까 큰 어떤 카테고리 안에 3개 내지 4개 문항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사례 문제고, 요게 이제 90문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요걸 다 포함해서 90문항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사례 문제라고 해서 특별히 더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 더 이제 사례 문제는 왜 이제 뭐 토익이나 이런 것도 보면 좀 긴 뭐 이렇게 지문이 좀 길어지는 뭐 그런 효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특별히 더 뭐 문제가 될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합격률은 이 시험이 보통 한 50에서 55%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높지도 또 아주 낮지도 않은 그런 합격률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하겠고요. 시험의 이제 범위는 크게 보면 이 이제 SCR 공식 교재가 그 시험의 어떤 이제 가장 메인 당연하죠. 이거는 메인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있는 게 이 required read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교재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워낙 이제 요즘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보니 이 가프에서 몇 개의 주제를 좀 정해가지고 요거는 수험생들한테 좀 읽어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근데 이제 모든 챕터마다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있는 챕터가 있습니다. 있는 챕터마다 요 required read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공식 교재가 있고 이 required reading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시험 등록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식 교재는 그 이북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북 형태로 보실 수가 있고요. required reading은 따로 이제 제공은 안 됩니다. 링크만 제공이 됩니다. 링크만. 그래서 이제 링크를 찾아 들어가면 그 내용이 있는 무슨 사이트나 아니면 뭐 PDF 파일 같은 게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면서 따로 이제 뭐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교재를 보시면 10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4월 시험까지는 8장, 챕터 8까지만 있었는데, 이번부터 이제 9장하고 10장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아까 이제 시험 시간도 늘어났고요. 이제 챕터별로 제가 뭐 따로 요 제목을 지금 이제 뭐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제 문항수는 이제 대략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보시면, 6장만 조금 약간 이제 비중이 높고요. 또 8장, 9장, 10장, 특히 이제 뭐 가장 마지막에 추가된 9장하고 10장, 여기가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리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required reading, 요 required reading이 들어가 있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4개 챕터가 이 required reading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시험 출제는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리스크와 관련된, 그래서 그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또는 뭐 전략적 대응 뭐 이런 것들을 묻는 서술형 문제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뭐 기업이나 금융기관 현장의 어떤 특정 상황, 뭐 이제 뭐 이렇게 쭉 그 기술이 됩니다. 상황에 대한 기술이 있고, 여러분이 뭐 담당자라면, 아니면 뭐 여러분이 뭐 어떤 뭐 임원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 아니면 뭐 어떤 게 맞나요? 라고 하는 뭐 이런 이제 유형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산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요. 나온다 그래도 굉장히 간단한 이제 비율 계산, 뭐 이런 정도의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좀 개념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시험에 이제 사례 한 문제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뭐 나는 뭐 영어가 조금 약간 뭐 부족해. 뭐 내가 영어 뭐 예를 들어서 뭐 MBA를 다녀오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뭐 이걸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사실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에 보면 영어 vs 지식이라고 이제 했고요. 문제 뭐 제가 얼른 좀 읽어볼게요. International Aid Agency가 그러니까 뭐 국제 구호 기관 정도 되겠죠. 리바이즈를 하고 있어요. Development Program과 Emergency Response Plan을 리바이즈를 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Incorporate Climate Impact, 기후 영향을 뭔가 이제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이제 계획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근데 프로젝트 매니저가 디벨롭을 하고 있는데 List of Observed Changes to the Earth's Climate, 그러니까 지구 기후에 관측된 변화의 어떤 리스트를 쭉 이제 이렇게 뭐 만들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Resulting Potential Societal and Economic Impacts on Humans, 그 이제 기후 변화가 어떤 사회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which impact description of the manager, 매니저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impact description 중에서 most accurately reflects,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뭐를 반영하냐면 trend of modern climate change,
가장 최근에 현대의 기후변화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현상 중에서 지금 맞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A, B, C, D 이렇게 이제 쭉 4개가 나와 있는데요. 뭐 나중에 이제 그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뭐 지금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지금도 6월에도 기온이 막 많이 올라가지고 금년도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들 걱정하고 있죠. 근데 기후변화의 어떤 특징이 이렇습니다. 북반구가 적도나 남반구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지가 바다, 해양보다 기후변화에 똑같은, 그러니까 뭐 기온이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뭐 1.1도 올랐다 다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똑같이 1.1도 올랐는데 그건 평균이고 실제로는 북반구와 육지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번 보시면 communities living in northern regions.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이죠. experience greater temperature change than tropical community. 그러니까 적도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온도 변화에 더 경험을 한다. 여기에 비춰보면 맞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B번 보시면 glacial ice melt가 slowing 하고 있다. 안 맞죠, 사실. glacial ice melt는 지금 더 막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decreasing the negative impact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네거티브 임팩을 줄이고 있지 않죠, 지금 사실은. 오히려 네거티브 임팩이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 뭐 뒤에 말이 이제 물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B는 잘못된 그 선택지고요. C 보시면 warming predominantly occurs in oce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거랑 비춰보면 안 맞죠. 오션에서 predominantly하게 occur하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 그 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C번도 이제 맞지 않는 답이고요. D번 보시면 majority of the world's population 이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experience less warming 훨씬 그 온난화를 덜 경험한다 tha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rise. 이게 맞지가 않는 게 인구의 대부분이 사실 북반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 온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기후의 영향을 실제로는 체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1도지만 실제로는 뭐 이게 우리가 느끼는 거는 1.5도, 뭐 2도 가까이 느끼고 있는 게 바로 이래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 유형으로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사례긴 합니다만, 그래서 물론 뭐 영어가 문장이 뭐 어떻게 보면 이거 이 긴 거를 다 알 수 있을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어떤 용어나 이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많이 익숙해지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제 강의는 이제 SCR 교재가 이게 이제 책으로도 사실 오프라인 책으로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300불인가를 이제 주고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양 자체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이 이제 상당히 이제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체계를 잡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챕터가 10개 챕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챕터별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챕터별로 주요 내용을 제가 이제 강의 형식으로 뭐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PPT로 된 이런 PPT로 된 강의 형식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그 해당 챕터에 대해서 번역 자료, 이제 제가 이제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는데 그 SCR 스터디 노트라고 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챕터별로 리딩을 하되 이제 주요 내용 위주로 리딩을 하면서 같이 좀 설명을 또 드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챕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required reading. 요거는 이제 해당 챕터만 그래서 추가 학습 자료를 이제 배부를 해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해당 챕터별로 복습을 하기 위한 챕터별 문제풀이를 하게 됩니다.